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시려고 커피숍에서 대토론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아주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게 되면 뭐 엿들으려고 엿들은 게 아니라 보게 되면 굉장히 비전문가가 굉장히 비전문가들끼리 전략을 짜고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간혹 가다 커피숍에서 까만 색깔 뭐 드시죠? 그 까만 거. 그거 뭘까요? 커피 아닙니다. 그거 사약이에요, 사약. 즉 불안 유도제. 그것만 마시면 다 불안해져. 제발 좀 커피숍에서 비전문가 엄마가 비전문가 엄마들과 전략 짜는 이런 내용들 제발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강연 현장에서 고등학교 학부모들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 내용을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알았으면 너무너무 좋았겠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시대의 난제죠. 그런데 비법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선배 학부모님들의 누적 데이터와 제가 현장에 경험해봤던 내용들.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그러면 국어학원 보내야 되냐, 수학학원 보내야 되냐, 영어학원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 관점은요. 그게 아니에요. 한 과목을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조금 자신 있는 한 과목이 분명 있을 수가 있겠죠. 그 한 과목을 3개를 보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중에 조금이라도 흥미도가 높은 그 한 과목을 이번에 딱 3개월, 시점적으로 가장 좋은 건 12월, 1월, 2월 달이에요.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의도적으로 그 한 과목을 3군데를 보내는 겁니다.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영어 하나가 아니라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그 한 과목을 3군데를 보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원 가서 당연히 그 내용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당연히 배우겠죠. 두 번째 학원 가서도 당연히 배웁니다. 세 번째 학원 가서도 당연히 해당 내용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또 배울 거예요. 우리 아이 의지와도 큰 상관없이 똑같은 내용을 3번 듣고 동일하고 비슷한 내용의 문제풀이와 공부를 당연히 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 해당되는 부분의 학업의 성취도는 당연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럼 우리 아이가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게 되면 학원에서 오히려 테스트를 보거나 혹은 학교에서 테스트를 봤을 때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머니 제가 동년배 친구들과는 레벨이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이런 기특한 얘기를 하는 시점이 반드시 오겠죠. 즉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한 과목으로부터 만들어진 공부 자신감이 다른 과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공부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막연하게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과목으로 만들어진 공부 자신감이 다른 과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맥락인데 이렇게 몰입해서 한 과목에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바로 3개월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과목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과목을 3군데 학원을 보냄으로써 우리 아이가 경험하자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 아이 관점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또 하나 마찬가지 선행학습을 크게 하지 않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의 공부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학원 가서 칭찬받고 두 번째 학원 가서도 칭찬받고 세 번째 학원 가서도 칭찬받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또 시험을 또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동그라미 개수가 빨간 색깔 동그라미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큰 울타리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했는데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최초로 경험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개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올라가는 게 있어요. 3글자. 뭐가 올라갈까요? 그렇죠.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간 자신감 바탕으로 하게 되면 또 우리 엄마가 흥분해서 너가 드디어 터지는구나 다른 과목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처럼 열심히 잘하면 된다. 거봐 너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자꾸 잘할 수 있게끔 칭찬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 있으시죠? 칭찬은 고래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첫 번째 학원 칭찬, 두 번째 학원 칭찬, 세 번째 학원 칭찬. 우리 집에 와서도 엄마 아빠한테 칭찬. 그럼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게 나중에 칭찬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부 습관이 많아지나요? 안 많아지나요? 시간 자체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또 자신감 올라갈 거고 그럼 이 과정에서 또 하나 공부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경험을 할 겁니다. 언제요? 초등이면 초등, 중등 이 시기가 나중에 이러한 노력이 시간을 만나게 되면
초, 중, 고 절대량이 많아지는 거겠죠.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학원을 3개를 보내는 이 과정이 첫 번째, 요번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12월, 1월, 2월 달 동안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공부 자신감이 바로 학기가 시작된 3월, 4월, 5월 달에 학교 지필평가도 준비할 수 있는 맥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이 겨울방학 골든타임 선행학습에 급급하고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공부 습관에 대한 측면에서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 맥락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의 준비 전략에 대한 방향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